물 한 잔만 먹어도 살이 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참았다가 한 번에 막 폭발해가지고 다이어트 중에도 고기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단순한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평생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는 물 한 잔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체중을 재기 전에 침을 뱉고 재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체중에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수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살은 건강해지면 저절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몸에 건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독소 배출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 이상의 지방을 비축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중 수치를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평생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가령 식욕 억제제나 기능식품, 지방흡입 수술, 위밴드 수술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였다가 다시 더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살아있는 자연의 채소 과일을 먹으며 오랜 시간 진화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깝게도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가공식품은 죽은 음식입니다. 화학적 분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 단백질들은 모두 42도 이상에서는 파괴됩니다. 즉, 열을 가한 모든 음식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식을 하면 장수하는 이유는 바로 소화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자연의 주기에 맞게 음식 섭취를 해야 됩니다. 2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섭취, 동화, 배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섭취, 즉 먹는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동화, 즉 먹는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속에 쌓이거나 불필요한 독소들을 배출하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이 섭취, 동화, 배출 3개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꼭 이 시간 내에는 절대 먹어야 되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는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아침에 과도한 식사를 통해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를 소화 에너지로 사용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음식들을 먹되 최대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먹는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은 채소 과일식으로 또는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맛있는데 어떻게 끊어요? 끊기 어렵죠. 고기 얼마나 맛있게요.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정화가 되고 몸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을 하면 단맛, 짠맛, 매운맛, 그러니까 단짠 이게 중독성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특히 조미료에 의한 맛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더 먹게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음식, 가공식품이 들어와도 채소 과일식이 기본으로 되면 충분히 우리 몸이 그걸 해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참았다가 한 번에 막 폭발해가지고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내가 나눠서 먹고 양을 조절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내가 실패했다. 이 실패는 없어요.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내가 조율만 해주면. 근데 대부분 다이어트 하실 때 한 번에 확 굶었다가 또 끝나면 확 먹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다이어트 중에도 고기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에도 치킨 드실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횟수와 양과 그리고 반대로 채소 과일식을 얼마나 많이 해주냐. 결국엔 7대3의 법칙인데 채소 과일식, 즉 살아있는 음식이 7, 가공식품을 3의 비율로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채소 과일식을 한다면 하루에 2끼를 먹게 되는데요. 한 달이면 60끼입니다. 그 중에 42끼는 건강식, 18끼는 가공식품을 마음껏 먹는 겁니다. 18끼는 고기, 피자, 치킨, 라면 등 먹고 싶은 것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오늘 치맥을 먹었다면 내일은 고기나 생선이 없는 건강식으로 먹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나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그럼 8대2, 9대1 이렇게까지 내 스스로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누군가 탁 던져주는 방법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7대3으로 했을 뿐이지 9대1이 맞으신 분도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직접 체험해 보면서 계속 실천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고탄저지, 저탄고지를 들 수 있는데요. 표현 그대로 한쪽은 탄수화물을 많이, 지방은 적게. 다른 방법은 탄수화물을 적게,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탄수화물 하면 보통 곡물인 쌀밥을 떠올리고 지방은 기름이 많이 있는 고기를 생각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성공하기 아주 어려운 방법입니다. 실제 아주 개량되고 엄선한 식단 메뉴로만 구성할 때 가능합니다. 1970년대 지방, 즉 기름기 있는 동물성 식품인 고기, 생선, 우유, 치즈, 버터 등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비만과 암을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되어 미국에서는 지방 섭취 억제 정책을 폈지만 실패합니다. 바로 그 자리를 탄수화물인 가공식품이 차지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는 탄수화물은 곧 당질인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에 한해서요. 설탕이 몸에 안 좋은 것이 확인되자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개발해내기 시작합니다. 수크랄로스, 아스팜탄, 아세설판, 칼륨이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음료에 들어가는 물질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식품회사가 건강을 위해 이러한 설탕 대체 물질을 개발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마치 칼로리와 당류가 0이라는 것으로 건강에 좋고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게 광고를 할 뿐, 이 역시 화학 첨가제로 절대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설탕과 화학 첨가제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밀가루인데요. 빵과 도넛, 라면 등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이미 수입밀은 GMO라는 유전자가 조작된 밀가루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국내산 유기농인 통밀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백민 일반 쌀에서 현미로 바꿔야 합니다. 완전 현미가 어렵다면 잡곡을 섞어서 백미를 최소화해 먹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주식은 쌀이 아닙니다. 1만 년 전부터 농사를 통해 저장이 되기 시작해 쌀이 주식이 된 것일 뿐 원래 쌀을 통해서만이 에너지인 포도당을 얻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부드러워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쌀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면서 현미의 영양가의 5%밖에 되지 않는 죽은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미를 심으면 싹이 자라지 않지만 현미를 심으면 싹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쌀 껍질과 쌀눈에 많은 영양소가 있으며 특히 비타민 B는 현미를 먹으면 영양분 섭취가 충분합니다. 탄수화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채소 과일식을 먼저 먹은 다음에 반찬이나 밥 또는 가공식품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은 가짜 당으로 호르몬과 뇌를 교란시켜 당 중독을 가져오는 주범임을 인식해야 합니다.